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최 작가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동차 정보 제공하려 이렇게 녹화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자, 오늘 드리는 정보는요, 1년 전부터 소문을 들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사실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저께 제가 업로드한 영상에서 바로 기아 자동차의 최초 픽업이죠. 픽업 트럭 타스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 친구에 대한 소식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녹화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어떤 차량이고 무엇을 기반으로 탄생이 되었는지. 보통 픽업 차량은 해당 자동차 회사의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렇게 탄생되는 픽업 트럭이 대부분입니다. 타스만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모하비 기반에서 준비를 하고 있거나 EV9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그리고 직접 준비한 예상도 사진 한번 보시죠.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아 자동차 관계자분들과 여러가지 자문과 조언을 얻었을 때 최적에 대한 구성으로 한번 제가 제작을 해봤고, 일부 동호회 그리고 다양한 예상도 스케치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글쎄요, 제가 조금 뒤처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최대한 정보를 모아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네요. 일단 가장 유력한 모하비 기반입니다. 모하비 픽업 버전, 얘는 프로젝트 명칭이 있어요. 바로 TK1이라는 프로젝트 명칭을 갖고 있고, 그간 많은 소문들이 무성했고 이것을 정말 착수를 하는지, 그리고 도로에서 공도죠, 우리 공용 도로에서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 의장막 차량 그리고 테스트카 차량 모두 모하비 기반으로 준비를 했더라고요. 제가 찍었는데 자료를 못 찾겠더라고요. 1년 훨씬 전에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제가 텔로라이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제서 알게 됐고, 다양한 테스트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모하비 기반에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나온 추측이 된 양산 일정은요, 2025년도 내년 이맘때입니다. 빠르면 2025년도 1월, 늦으면 2025년도 3월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딱 중간 정도 2월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모하비는 프레임 바디입니다. 오프로드 그리고 다양한 무거운 짐을 수납을 했을 때 차의 내구력을 가장 이상적으로 버틸 수 있는 게 바로 프레임 바디입니다. 모노코크 바디보다는 훨씬 더 견고함의 차이. 물론 모노코크 방식도 튼튼합니다. 요즘은 워낙 잘 나오니까. 랜드로버 같은 경우도 모노코크 방식이긴 한데 통 알루미늄 프레임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또 튼튼한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한 이 프레임 방식은 오래전부터 사용을 해왔고, 모하비가 갖고 있는 견고함을 계속 승화시켜서 표현해주는 그런 픽업 차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픽업 트럭에 대한 모노코크보다는 바디온 프레임 방식의 이 플랫폼을 적용한다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통틀어서 모하비만 유일하게 프레임 바디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바디에 대한 차이점은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워낙 더 똘똘하시고 잘 이해하시니까 일반적으로 화물 기반은 프레임 바디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바로 모하비 프레임 바디 픽업 트럭이 탄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정확한 예상 명칭은 타스만, 영어로 TASMAN입니다. 개발 명칭입니다. 코드명은 TK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 기아 자동차가 호주하고 일부 국간에서 출원한 상표명이 바로 타스만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픽업 트럭 티저 공개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고, 아마도 올해 중후반기에는 반드시 공개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초반에도 벌써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아 자동차 최신 패밀리 룩 스타일로 적용이 될 것 같고요. 다른 측면 실루엣 사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발판도 한번 따로 달아봤고요. 타스만은 글로벌 시장을 경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포드 레인저 그리고 토요타 하이럭스 등을 벤치마킹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아 호주 법인 엔지니어링 팀이 개발 및 프로세스 등에 참여해서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추측이 나왔어요. EV9로도 하지 않을까. 소렌토의 패밀리 룩이죠. 전면 라이트, 후방 라이트 동일한 플랫폼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시그니처 스타일로 세로형의 LED, 큐빅 라이트가 촘촘히 박혀있는 스타일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정확히 모를 수도 있어요. 모하비 기반에서 대폭 변경하게 되면요, 가격이 상승한다는 요인이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냥 비싸지면 EV9처럼 가격을 내리지 않는 한 판매되지 않는 소비 시장이 지금 많이 위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사태가 또 연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하비 플랫폼으로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 후면 라이트의 그 시그니처 스타일은 말이죠. 사실 픽업 트럭에는 최근에 나온 모하비 디자인이 전면도 그렇고 볼륨감이 상당히 부각되기 때문에 저는 더 잘 매칭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올해 2024년도 하반기에 시험 생산을 한다고 하고요. 국내 글로벌 시장 KGM, 렉스턴 스포츠, 렉스턴 스포츠 칸, 그리고 쉐보레 콜로라도, 포드의 레인저, 그리고 GMC 캐논, 토요타 하이럭스, 혼다 리지라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닛산 프론티어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차종하고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아마 모하비의 매력을 느꼈다는 분들은 반드시 관심을 가질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직접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배경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EV9입니다. 풀옵션이고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 차량에다가 제가 픽업으로 변화를 시켜봤습니다. 뒤에 화물 공간도 이렇게 한번 비워놔봤고, 물론 커버도 제공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보게 됐고요. 손잡이 같은 경우는 아마 돌출되는 스타일로 원가상 나오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금 매칭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EV9은요, 차값이 내려가면 좋겠지만 크게 내릴 수가 없는 차량. 그러나 이번에 많이 내려서 기존에 있는 재고를 많이 떨쳐내고 있다라는 소문을 지금 듣고 있고 확인도 했습니다. 판매량이 높아진 것처럼 느낄 수가 있겠지만 기존의 생산량을 그만큼 충당할 수 있는 가격 할인을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소비자분들 그렇게 느끼시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로 인해서 인기를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고요. 가격적인 측면을 더 이상 건들지 않고 계속 조금만 더 내리거나 옵션을 조금 빼거나 뭐 그러면 어떨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 아이디어고요. 자, 요 스타일로 나오면은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가격적인 측면이 많이 손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소비자가 느끼는 손실 말이죠. 요 사진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은 오히려 모하비보단 더 매칭이 잘 돼서 이쁘다는 느낌을 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생각보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러나 가격적인 측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냥 상승된 가격으로 불편함을 또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 우려감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적용해봐도 그렇고 모하비 디자인을 그대로 공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렇게 만약에 다니는 차량이 봤다면 여러분들 테스트 차량, 말 그대로 모하비 픽업을 나가기 이전에 EV9으로 테스트했던 테스트 차량을 봤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유력한 사진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까지 목격된 차량, 그리고 다양한 채널에서 선보인 이 타스마는 모하비 기반이 거의 맞다고 보여지고요. 적재 예상 용량은 800에서 900kg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잘하면 1톤까지 적재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제가 이렇게 렌더링한 범위에서 뒤에 화물 공간이 더 길어지거나 더 넓어지는 느낌도 같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구도상 조금 전면부가 도드라져 보이는 것도 지금 현재 이 사진상으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요, 기아 타스마는 전통적인 디젤 파워 트레인 뿐만 아니라 순수 전기차 모델로도 출시할 계획을 안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기아 자동차가 전동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포부 또한 현재 예측하고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은 2.0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이 됐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모하비 기반에 여기서 빼내고 소렌토 엔진을 넣을 수는 없거든요. 물론 포함시키면서 포함시키겠죠. 하지만 중량 대비 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비 또한 오히려 더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 플랫폼을 안고 가는 것이 가장 기업 입장에서는 이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V6 3.0 디젤 엔진이 메인, 그리고 8단 미션이 메인으로 자동 변속기 포함해서 말이죠, 나오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모하비 기반의 픽업 트럭이 V6 디젤 3.0 엔진으로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전동화로 나오겠죠. 그 다음 모델이 제가 봤을 땐 바로 EV9 픽업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분명 다양한 조건에서 노력은 할 겁니다. 기아 자동차가 타스만이라는 이름의 확정적인 공표 상황은 아니에요. 다만 현재까지 봤을 때 한국과 호주 등의 나라에서 타스만이라는 상표권을 출원한 것을 살펴보면 그렇게 유추할 수 있고요. 출시할 때 명칭을 가지고 계속 종속되는 사례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프레임 바디는 그 특성상 차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순히 파워트레인의 다양한 활용성뿐만 아니라 듀얼캡, 그리고 싱글캡 등 다양한 파생 차량들이 출시가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의 미래 지향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몹시도 기대가 되는 차량입니다. 그러나 이쯤에서 많이 비교의 저울질을 하십니다. 잠깐 영상을 보실게요. EV9을 제가 주행할 때의 모습입니다. 화려한 실내, 정말 많은 최첨단 인포테인먼트, 안전하고 편안한 승차감, 확실한 반자율 주행,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운전자를 편리하게 해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차값이 비싸지면 소비자는 픽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선 경계를 갖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일부 시청자분들, 그리고 크리에이터 분들께서는 KG 모빌리티와의 경쟁을 예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타스만의 출발 가격은 4천만원 중반대라고 생각이 되고, KGM에서 출시하고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쿨맨 같은 경우는 크게 경쟁할 가격적인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감성 자체, 그리고 포지션 자체가 조금씩은 다르니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 부족한 소견 짧게 한번 전달을 해드렸고요. 앞으로 다양한 내용, 또 추가 내용이 있으면 바로 발빠르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